안녕하세요. 예. 프린트 먼저 보시면요. 자, 1번부터 주택 외 중개 대상물. 뭐가 키워드죠? 주택 외. 주택이 아닌 거. 그러면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인데 조례가 있으면 X. 올해도 나온 거죠. 주택 외니까 조례가 나오면 안 된다. 주택 조례가 있는 거고 실비도 조례가 있어요. 주택 외만 조례가 없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다. 그러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렇게 해야지.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X.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 그때 줘라.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라가는 거예요. 약정이 없을 때 그렇고. 2번도 틀렸고. 3번 교환일 때는 큰 거죠. 맞바꾸면 큰 거, 작은 거 X, 평균액 X, 더한 거 합산액 X. 교환일 때는 큰 거 이렇게 나와야 되고. 틀렸고.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외가 더 큰 거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이럴 때는 주택 외 이렇게 해야죠. 주택 외 맞는 거고. 이것도 올해 나온 거네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면 주택.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 주택 외가 더 크면 주택 외.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외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러니까 주택 외 이렇게 된 거. 맞는 거고. 되게 헷갈리죠, 이거. 저만 헷갈리고 있는 건가? 헷갈리다고 이거. 5번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사무소 소재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렇게 해야죠. 중개사무소 소재지니까 맞네.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중개 완성되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항상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렇게 들어가니까 중개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시도조례예요.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조례 그렇게 해야지. 강남구조례, 노원구조례 그런 게 아니다. 예? 서울특별시조례, 시도조례. 그 다음 6번은 자격증을 처음 받는데요. 돈 내는 거예요. 자격증 처음 받을 때 공짜. 돈 내는 거 총 6가지가 있고 그 중에 3가지 기억하는 게 시험 보는 거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였어요.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도 해줘. 분사무소 설치 신고. 3가지가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증들 재교부. 증들을 처음 받는 거니까 지금 자격증 처음 받을 때는 공짜다. 돈 내는 게 아니고. 틀렸고. 7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맞나요? 건당 50만 원이니까 맞죠? 두 당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한 건당. 정해진 거고 50만 원 이내도 아니고 한 건당 50만 원 딱 정해진 거.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국고보조 그렇게 했던 거고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국고보조. 그래서 8번도 틀렸네요.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보조는 안 돼요. 50% 이내니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죠. 그 다음 9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다.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2건. 시간차가 있다. 한 건, 2건이니까. 그럼 어떻게?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 한 사람에게 줘야죠. 2건째는 안 주는 거니까 뒷북 금지했던 거. 뒷북 금지. 그래서 등록관청은 포상금을 신고자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이게 아니죠. 2건째는 안 주는 거니까. 시간차가 없을 때, 둘이 같이 갔을 때가 균분.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 10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뭘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비 나오면 입주권.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입주권이에요. 분양권은 어떻게 돼 있죠?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분양이니까. 입주권은 입주라고 돼 있고 분양권은 공급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입주권 매매계약 체결하면 신고해야죠. 신고하는 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
법 7가지가 있었잖아요. 법 7가지. 분양하는 법 7가지를 외우고 있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분양권도 있고 입주권도 있어요. 일반 분양일 때 분양권도 있고 조합원 입주권도 있으니까 이것도 입주권 매매계약 신고하는 거 맞고. 주택을 분양하는 거 뭐였죠? 기억나시나? 주택을 분양하는 법 2가지가 주택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일반 분양하니까 주택 분양하는 거 2가지고,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보고,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토지 분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택도공 했던 거. 택도.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운다고. 택도공 보고. 이렇게 7가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11번.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교환계약.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아니잖아요. 매매만 한다 그랬죠. 매매만.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매수인과 매도인. 매매만 신고하니까 교환 신고하지 않아요. 증여도 신고하지 않고. 계약 중에서 매매만. 그렇게. 교환, 증여는 검인을 받아요. 검인을. 그것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환도 등기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검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받고 하는 거고,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그 신고한 다음에 등기하면 되고 그렇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이 의제가 돼서. 12번. 거래 신고하려는 기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서명 또는 날인 어디 갖다 내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내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데 어디 가야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 신고관청 찾아가야죠. 등록관청 신고관청 다르잖아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가라고요.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르면 어떻게?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가야 돼요. 틀렸고. 무진장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그 다음 13번. 거래 신고해야 하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위임받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키워드네. 중개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기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만. 이렇게. 중개보조원은 안 되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할 때 위임장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위임장은 직거래일 때 필요한 거고, 중개거래여서 기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할 때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만 그냥 대신 내주면 된다고. 위임장은 필요 없는 거였고, 그거까지 기억을 해야 되고. 14번. 올해 나온 건데, 일방이 국가다.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해라. 국민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 국민이 공동 신고한다. X. 국민이 신고한다. X. 국가가 신고해라. 국가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는 거예요. 국가가 일방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일방이 신고하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일방이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서 그냥 국가가 신고라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된다고요. 대행도 되고 전자문서 되고 전자계약도 되고 다 된다. 이건 거부한 게 아니니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싸그리 다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14번 맞고. 15번. 여기 이제 나올 확률이 높죠. 내년에는. 해지 신고하려는 기업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가 해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때 해지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둬야 돼요?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나 해지 신고할 때나 기업공인중개사가 할 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한다 이랬다가 불필요하다 또 바뀌었으니까. 근데 올해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15번도 틀렸다. 기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건 해지 신고하건 이제 중개거래, 직거래 따로따로니까 그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여기까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살짝 봤었죠. 해제 신고는 언제 하는 거였죠? 해제 신고? 제목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하는 거. 변경 신고도 제목에 나와 있네. 변경되면 하는 거. 정정 신청만 언제 하는지 잘 주의하시면 돼요. 정정 신청 언제 한다? 정정되면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기재가 되면. 공무원이 잘못 적어 놓은 거라고요.
변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음 계약 내용을 바꾼 게 변경. 잘못 기재된 건 공무원이 잘못 적어놓은 거니까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하는 경우가 다르다.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 뭐를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안 중요한 거. 그래서 정정 신청은 사소한 거, 경미한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중요한 거는 정정 신청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신경 써서 잘 적어줘요. 잘못 적을 리가 없어. 사소한 거, 경미한 거에 대해서 정정 신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이런 거 중요했어요. 부동산 소재지, 거기 가서 신고하잖아요. 거래 금액, 그거를 신고하는 거고. 계약 일자도 중요하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거니까. 그걸 판단하는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했던 거.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이 세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람일 때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성명, 주민번호는 또 중요해요. 신상 털리는 거니까. 주소는 집 털 거 아니잖아. 그닥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는 중요하니까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다. 주소는 또 정정 신청인데 잘못 기재가 되면. 그래서 하지 않는 거 항상 우린 또 아닌 거 X가 중요하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 변경신고에서는 95페이지에서 양거로 3번 변경신고에서는 변경은 동일성이 있어야 변경이라 그랬어요. 바꾼 건 좋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내용을 변경. 근데 완전히 딴판이 됐어요. 동일성이 없대. 완전 딴판. 그러면 뉴 새로운 거라고. 새로운 계약이야 그건 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재신고. 변경신고가 아니라.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성이. 그래서 동일성이 없으면 변경신고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수인 추가 교체, 부동산 추가 교체. 그거는 동일성이 없다. 인적인 동일성, 물적인 동일성이 없다. 변경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만? 제외가 되는 것만. 매수인 여러 명 있다가 한 명 빠진 거 제외, 축소가 되는 거. 또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가 하나 빠진 거, 제외된 거. 제외가 된 것만 변경이니까 변경신고할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자 했어요. 그래서 9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박스가 있죠? 박스에서 우리 시옷, 이응 그 뒤에 있는 가로네요. 매수인 일부가 제외되는 거,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거, 그것만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추가 X, 교체 X 적어놔야죠. 작년에는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가로 내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꾸 부정적인 것만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 제외가 된 거, 축소가 된 걸 말해요. 그것만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도 다만 되어 있는 거, 다만. 면적은 안 바뀌었대요. 근데 금액만 바꿔놨대요. 둘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꿨어요. 금액을. 면적이 늘어서 금액을 올렸대요. 상관이 없어. 면적이 줄어서 금액을 줄였대. 상관이 없는데 면적 그대로 있는데 금액만 딱 바꿔놓은 거예요. 느낌이 수상하잖아, 왠지. 그래서 그때는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라, 변경신고할 때. 금액만 딱 바꿔놓으면 왠지 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수상하잖아. 그래서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라. 그렇게 돼 있고,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 파란색 6번을 볼게요. 제재, 별표를 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중요하고, 두 번째가 신고 절차,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재가 중요하다. 제재. 양가로 1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거는 뭐냐면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조사를 해요. 그 신고 내용 조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대요. 그럼 이제 신고관청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신고 내용 조사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봐야 돼요. 자료.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야 자료 좀 내놔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고한 자료 좀 내놔봐. 자료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있어요. 돈을 줬다는 거 증명하는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돈을 줬다는 거 증명하는 자료. 그리고 이거 이외의 자료가 있고, 이외의 자료는 계약서죠.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 돈 준 게 아니잖아. 매매계약 체결했던 그런 거지. 돈 준 게 아니잖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보면 다 거래대금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알아.
거래대금자가 들어가면 이거 거래대금, 돈을 줬다는 거 증명하는 자료. 계약서는 그건 아니다. 계약 체결 증거지 돈 준 건 아니니까. 이 외의 자료. 자, 이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과태료가 무진장세다. 3천만 원 이하. 작년에 나왔었죠? 정답으로. 이 외의 자료 500만 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 봐야 돼요. 신고 내용 조사 나오면 자료를 보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렇게 나오면 3천만 원.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이 외의 자료다. 이렇게 나오면 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양가로 1번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양가로 1번에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게 키워드잖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니까 3천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뭐가 키워드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 이거 5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고 내용 조사란 말이 나오면 자료를 보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3천만 원. 이 외의 자료 500만 원. 그렇게. 그리고 거짓 신고도 나눠봐야 돼요. 거짓 신고도.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만 했대요. 방조한 자. 자기가 직접 거짓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요구하고 조장하고 방조하고. 그리고 거짓 신고를 본인이 했대요. 한 자. 이거 누구든지다. 거짓 신고. 신고 금액을 낮게 신고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이제 요구, 조장, 방조했는지 그렇게 했는지. 거짓 신고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얘는 취득가액 100분의 0. 요구, 조장, 방조는 그냥 500만 원. 과태료가. 작년에는 사실 제재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외우라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외울 게 많은데 또 복잡하고. 근데 올해는요. 그나마 간단하게 된 거예요. 나눠보면 되니까. 신고 내용 조사 나오면 자료 나눠보고 무슨 자료인지. 거짓 신고 나오면 또 나눠보면 되고. 요구, 조장, 방조인지 거짓 신고를 한 건지. 그래서 지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요구, 조장, 방조니까 5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넘겨보면 양가로 3번에 취득가액 100분의 5,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볼 필요 있나요? 볼 필요 없어. 누구든지 다. 거짓 신고했으면 누구든지 다 취득가액 100분의 5. 금액을 낮게 신고하고 하는 거. 거짓말을 신고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많고 사실은 외워라 힘들다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보다 더 잘 나온 건 뭐냐면요. 잘 나오는 건 9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동그라미 1번. 신고하지 않은 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거.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공동신고 거부한 사람.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다 500만 원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별표고 요거 한 가지라도 잘 기억해야 돼요. 일단. 양이 많으면 다 못 할 것 같으면 줄여서 중요한 것만 잘 기억해도 된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공동신고 거부도 신고하지 않은 거 5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 있어요. 이거지. 신고니까 시옷, 신고, 시옷, 신고, 시옷. 하지 않으면 X.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50이잖아. 그럼 500이지 이거. 500. 신고 하지 않으면 500. 500만 원이거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신고니까 시옷, 하지 않으면 X, 500. 이거 비슷한 거 하나 그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있었죠?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이 그림 봤더니 이 사람 얼굴이에요. 윙크하는 거고. 코, 입, 눈이잖아. 사람 얼굴. 윙크하고 있는 거. 한쪽 눈 감고 있는 거라고. 이거라고. 윙크하는 거. 이 코가 주저앉았다고 지금. 코를 상향하자. 코 상향하는 거지. 코를 상향하자. 그래서 교육, 기업. 교육. 받지 않으면 X. 얼마? 이렇게 하면 50인데. 이렇게 하면 500. 교육 받지 않아도 500. 무슨 교육일까? 연수교육.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거든요. 교육 받지 않으면 500. 무슨 교육?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대비해서는 연수교육. 얘만 제재가 있고. 연수교육 시간도 우리가 그림으로 외우고 있다고. 이렇게 했죠. 연수교육은 12, 16. 연수교육은 12, 16.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런 게 있었어. 연수교육은 12, 16.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그렸더니 어떤 분이 이걸 짬뽕했어. 그림 막 만들고 다녀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이렇게. 연 수교육은 500만 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500. 이게잖아. 500. 연 수교육은 500. 이거 왜 나나 봤더니만 이 두 가지를 짬뽕 시켜갖고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림을. 어쨌거나 그림으로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고 넘겨보시면 96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감면. 올해 나왔죠. 올해 정답으로 나왔는데 감면이 왜? 신설됐으니까 또 여기. 감면이 너무 약하게 나왔어요. 너무 약하게. 다시 잘 봐야 되고 감면은 감경 플러스 면제예요. 감경은 좀 까주는 거죠. 50% 감경이 있고 면제 그냥 퉁쳐주는 거죠. 과태료를. 자수하면 감면해 주겠대. 자수하면.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을 보세요. 감경 또는 면제 기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딱딱 정해져 있어요. 면제와 감경이 정해져 있어요. 조사 전이다. 신고관청이 눈치를 못 채고 있대. 조사 전. 근데 내가 자수하면 면제.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조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내가 자수를 했어. 그때는 면제가 아니라 50% 감경 이렇게 돼요. 이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눈치 채고. 그때는 50% 감경. 조사 전이면 면제. 요건이 딱딱 정해진 거예요.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요. 방가로 1번 과태료 감면 사유가 나왔어요. 감면 사유가. 박스. 뭐냐면 간단해요. 박스 내용 볼 것도 없어요. 뭐만 감면이 있다는 얘기냐면 이것만. 얘네들만 감면이 있어요. 거짓 신고 관련된 거.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 거짓 신고, 한자. 얘네들만 감면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만. 박스 내용이 그거예요. 동그라미 1번이 요구, 동그라미 2번이 조장, 방조, 3번, 4번이 뭐예요? 거짓 신고 한 사람. 그래서 거짓 신고만. 올해는 어떻게 나냐면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3천만 원이네. 얘가 자수하면 감면된다. 액수 이거 아니잖아. 여기만 거짓 신고만. 신고하지 않은 그것도 감면이 없어요. 감면은 거짓 신고만 감면이 있어요. 지금 박스 내용이 그거니까 거짓 신고만. 자 이제 요건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동그라미 1번 조사 전, 조사 후. 그러면 얘는 면제, 얘는 감경. 50% 감경이에요. 그냥 50%딱 까주는 거지 50% 이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과태료 금액이 50%를 툭 까주는 거예요. 50% 감경. 요건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공통으로 똑같이. 요 세 가지가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거짓 신고 관련. 저거. 거짓 신고 관련만 감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 단독으로 최초로 해야 돼요. 혼자서 해야 되고 먼저 한 사람만 해주는 거. 먼저 한 사람만. 둘이 공동으로 해도 안 돼. 혼자서 자수해야 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성실 협조해야죠. 자수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말 안 들어먹고 있대. 막 개기고 있대. 그러면 안 되죠. 협조를 해야지. 이 세 가지가 공통이에요. 면제나 감경. 근데 이제 감경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 있다. 감경의 요건이 더 많아요. 뭐냐면 증거 불충분. 이게 근데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조사 후잖아요. 후. 조사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대. 얘한테 과태료 때리는데 증거가 충분하대. 근데 얘가 자수해왔대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얘가 자수 하나하나 신고관청에 별 도움을 준 게 아닌데. 근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얘가 자수를 해오면 그때 50% 감경해줄게. 그런 거예요. 얘는 조사 전이잖아. 조사 전인데 뭐 증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눈치도 못 채고 있는데 내가 자수하면 면제. 눈치 채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야 내가 자수해오면 감경. 그렇게. 그래서 증거 불충분은 감경 요건이지 면제 요건이 아니에요. 세 가지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단독으로 최초 요구를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개업공인중개사래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걸 중개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신고하는 거죠? 중개거래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얘가 신고 의무자예요. 이제 얘네들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거짓 신고를 요구한 거예요. 요구. 얘는 그냥 방조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고, 요구하니까 어떻게 거짓 신고한 거죠. 금액을 낮게 신고해 준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때려볼게요. 얘 얼마? 500. 얘 얼마? 500. 얘는 거짓 신고를 했네. 취득가의 100번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걸리면 과태료를. 근데 이제 얘가 방조한 얘가 자수했대요. 그럼 얘한테는 과태료 안 때리고 얘네들은 때리고. 공동을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면요? 얘네들이 짜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짜고선 얘네들은 그럼 다 면제되고 개업공인 중에서만 과태료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짜고 하면 억울하잖아.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자기들 해달라고 해준 건데 지들끼리 짜고선 여기서 감면 받고 과태료 받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골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리고 당연히 먼저 한 사람만 해주는 거고, 단독으로 최초다. 공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은 올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올해 너무 간단하게 나와갖고 이제 내년에는 요건들도 다 따로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볼게요. 방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키워드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눈치채기 전에 해야 된다. 그럼 면제. 요건을 봤더니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 그리고 어떻게 성실협조하고. 요건이 두 가지네. 한 가지는 뭔데요? 거기 감면사회에 있는 거짓신고 관련. 그렇게 거짓신고 관련된 4명, 거짓신고 요구조장 방조 1자, 그리고 또 단독으로 최초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협조. 그렇게 세 가지고 그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조사가 시작된 후 50% 감경인데 단독으로 최초로 신고자하고 성실협조를 해야 되고, 공통으로 있는데 맨 밑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잖아요. 증거불충분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돼야 된다.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은 감경 요건이지 면제 요건이 아니다. 그렇게만. 양이 굉장히 많죠. 되게 많아. 이걸 여기서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걱정할 건 없다. 내용이 어렵고 양도 많으면 뭐만 보면 된다? 기출문제. 나오는 것만 또 계속 나와요. 나오는 것만. 올해 나왔던 것들 또 다시 나올 수 있어. 계속. 뭐 신설됐어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들이 나올 게 뻔해서 그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 맞췄어요. 또 이제 내년에는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또 그거 위주로 해서 또 하면 어렵지 않다. 처음이니까 그냥 어려운 거지.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큰 상처를 입는다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옆에 이제 외국인 취득 특례가 있어요. 97페이지.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지. 내용이 쉽고 양도 적은데 그냥 한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이건 진짜 기출문제만 몇 번 풀어보면 그냥 맞춰요. 이거 외국인 특례. 네. 98페이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이 있죠. 그럼 이제 외국인이 누군지 알아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외국인 정의가 나오는데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울 것도. 양가로 1번. 개인은 어떻게 판단하죠? 국적으로 판단해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적. 외국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다 외국인 그러면 안 된다고. 외국 국적이 있어야 외국인이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살고 있대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국적이 중요하다. 국적. 그리고 양가로 2번. 법인 또는 단체인데 방가로 1번. 외국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다 영어로 돼 있대. 외국인. 다 중국어로 돼 있대. 외국인. 다 아랍어로 돼 있대. 소련말로 돼 있대. 당연히 외국인. 그 다음 방가로 2번. 박스에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또 외국인이 되는데 이 법인이 간단해요. 어느 회사에 갔더니 직원들, 구성원. 직원들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래. 어느 회사에 갔더니 직원들 절반 이상이 애들이 눈이 다 펄해. 외국인 그렇게 하는 거지. 느낌이 오잖아요. 아니면 이사급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 그렇게 하는 거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3분의 1. 숫자가 나오면 맨날 그거 바꾸니까 2분의 1.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 절반 이상은. 됐고 다 2분의 1로 돼 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면 그냥 외국인이구나. 그렇게만.
그리고 외국 정부 또 뭐 국제연합 뭐 그런 것들도 다 외국인이다. 그런 거고 잘 모르면 그냥 외국인 하시면 돼. 지금까지 외국인 아닌 게 나온 적은 없었어. 또 다 외국인 하면 되고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외국인이. 이 외국인 특례는 한 가지 적용돼요. 부동산 취득하는 거. 취득. 근데 소유권 취득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뭐 저당권 X, 지상권 X, 임차권 X, 소유권 취득만. 파는 거 적용될까요? 적용이 안 돼요. 파는 건 또 취득하는 거. 외국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계약, 계약이 아닌 거. 그렇게. 그래서 나눠보면 돼.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해볼게요. 한번. 먼저 계약이래. 계약. 우리 책에 보면 교환, 증여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 계약이니까. 매매는 빠져요. 또 여기서.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외국인이.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운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지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시험에 또 보면 기출문제에서 엄청 나온 게 뭐냐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요. 응? 신고를. 그러면 이 특례상 신고를 따로 또 해야 된다. X. 두 번 하는 게 아니라고 신고를. 외국인도 둘 중에 한 가지 하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우선이에요. 그거 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여기서 빠진다.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중복해서 두 개, 세 개 하는 게 아니다. 외국인도. 한 가지 하는데 우선 순서가 부동산 거래 신고고. 그럼 이제 계약이면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랑 거의 똑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체결부터 60일. 외국인 특례도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신고. 어디 가서?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지지. 시장교수구청장. 자,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위반.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랑 차이점이 뭐예요? 과태료네. 외국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으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교환 증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이 특례상 신고였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차이가 있어. 일단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계약 외.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매, 상속 그런 거죠. 외국인도 경매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이제 계약이 아니면 소유권 취득한 날 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신고. 질문 드려볼게요. 경매가 잘 나오죠?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 그게 언제예요?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일 2번 낙찰대금, 매각대금, 완납한 날 답은 2번. 돈만 다 내면 등기 없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 경매는 그래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라 그런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이것도 별짓 다 해요. 이것도. 매각 결정일부터 6개월 뭐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완납한 날이 소유권 취득이구나.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또 과태료예요. 근데 금액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계속 보유 신고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계속 보유 신고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뀐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일 땐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신고하래요. 그 반대는 아니죠. 외국인이 한국 사람으로 바뀌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한국 사람일 때는. 근데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 국적이 바뀐 거. 그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래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간단해.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를 나눠보면 돼요. 방법은 두 가지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계속 보유 신고도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고요. 또 60일일 때는
300만 원. 6개월일 때는 100만 원 과태료가. 신고일 때는 과태료. 또 모의고사나 물론 이게 본시험도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계속 나오는 거죠. 치사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낼 게 없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벌금으로 바꿔서 나와요. 다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과 과태료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액만 잘 본다고, 금액만. 60일, 300만 원, 6개월, 100만 원. 금액만 잘 보고 있으니까 뒤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안 보여. 몇 번, 모의고사 때 몇 번 낚이고 보면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다. 신고일 때는 과태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계약일 때 무슨 구역, 무슨 지역이 있어요. 무슨 구역, 무슨 지역.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무슨 구역, 무슨 지역이다. 요럴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누구 허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전 허가. 무슨 구역, 무슨 지역이면. 허가를 안 받게 되면 그때는 2학년 2반이 되고 허가일 때가 허가. 그리고 그 계약은 또 무효.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일 때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허가일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어요.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 안 받았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면 2학년 2반. 그리고 그 계약은 무효. 이렇게 되죠. 무슨 구역, 무슨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야생문군 이렇게 하거든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서 야생문군 이렇게 하는데 뭐 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그래 되고 그럴 때는 사전 허가를 받는 거다. 계약일 때. 자, 책을 보시면 98페이지에서 맨 밑에 파란색 2번, 양가로 1번 계약에 의한 신고이유. 계약, 교환 증여라고 되어 있네. 매매 X라고 적어놔야지. 외국인 특례에서는 매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그래서 신고 의무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라.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이 특례상 신고는 필요가 없다. 우선순위가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다. 이것도 별짓 다 하니까 둘 다 해야 된다. X. 외국인 특례상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 X.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반가로 2번 과태료. 계약일 때는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신고일 때는 과태료 300만 원. 양가로 2번 계약 외. 반가로 1번 신고 의무 동그라미 1번 경매, 상속. 그럴 때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 외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죠. 두 번째 줄에 취득한 날부터 6개월. 경매일 때는 매각대금 완납일. 돈 다 낸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계약 외, 상속, 경매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른 거 안 나오니까. 반가로 2번 과태료 100만 원이다. 계약일 때는 60일 300만 원. 계약이 아니면 6개월 100만 원. 다 과태료. 양가로 3번 계속 보유 신고, 반가로 1번 신고 의무. 두 번째 줄에 외국인 등으로 변경됐대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라.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일 때만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과태료는 역시 100만 원. 이렇게. 신고기간 과태료만 딱딱 연결시키면 되는데 어렵지가 않다.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넘겨보시면 100페이지에서 3번 외국인 등 토지거래 허가 에서 반가로 1번에 허가대상 토지에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박스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4번부터 거꾸로 읽어보면 야생문군 그거예요. 4번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3번이 생태경관보존지역, 2번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1번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야생문군 이렇게 하는 거죠. 야생문군. 네 가지일 때는 어떻게 해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 허가예요. 얘네들은 다 사후 신고잖아요. 신고일 때는. 이건 사전 허가.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미만인 거고. 근데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또 이런 허가는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특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보충적으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있거든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는 거, 그걸 받았으면 외국인 특례상 또 허가를 또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다? 토지거래 허가가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 그게 먼저지 이 특례가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방가로 2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서 동그라미 1번 목적 달성에 지장을 안 주면 허가를 해줘라. 그래서 신중하게 살펴봐서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해줘요. 옆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도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허가, 불허가는 15일 이내 처리해줘라. 신고일 때는 다 즉시 해주는데 이럴 때는. 그래서 허가만 잘 보면 돼요. 허가는 15일. 양가로 2번 효력.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벌칙은 2학년 2반이다.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야생 문고리일 때 사전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계약은 무효. 그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받았으면 이런 허가는 필요가 없다. 예. 우선순위가 토지거래 허가가 먼저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요약집 보게 되면 한 장도 안 돼. 그냥 요약된 내용이. 거기서 그냥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땡큐인 거다 이거는. 근데 101페이지에서 토지거래 허가. 얘는 아우 진상이죠. 우리 작년에 공법에 있다가 넘어와갖고 작년까지는 저 되게 편했어. 작년까지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꿀 빨았어 작년에는. 올해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요. 너무 양이 많고 내용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렇진 않은데 토지거래 허가 여기 들어가고 이제 양이 좀 많아졌어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올해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공법에 있을 때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간혹 두 문제가 나왔던 거고 통상적으로는 한 문제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중요한 것만 딱딱딱 찍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일단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필요한 것만 좀 볼게요. 101페이지에서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네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그거죠? 그러면 전국토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무조건 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국토에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전국토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전국토에서 허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토지만 적용되네요. 토지거래 허가니까 건물은 아니네. 거래네요. 거래. 매매만이에요? 아니에요. 교환도 되고. 유상이면 돼. 유상. 그리고 매매, 교환. 그러니까 증여는 안 되겠죠. 증여는 무상이잖아요. 증여는. 매매, 교환은 유상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라고요. 매매, 교환은 뭘 넘겨주는 거죠? 매매는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교환은 소유권을 맞바꾸는 거예요. 매매, 교환은 소유권이라고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만 허가받아라? 아니에요. 지상권도 받아야 돼. 지상권도. 소유권과 가장 유사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이 뭐죠? 땅 위를 빌리는 거예요. 지상권은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껍데기만 소유권자가 갖고 사실상 이용은 지상권자가 하는 건데 그럼 뭐 소유권과 내가 매매로 취득한 거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나 영구 무한으로 지상권 설정하나. 물론 당연히 유상일 때. 무상은 아니고. 근데 이제 편법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부담부 증여 그런 게 있어요. 증여는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담부 증여는 받아야 돼. 부담이 매매 대금과 또 비슷해요. 이게 또. 이런 거죠. 토지를 증여를 해요. 그럼 허가 안 받잖아. 증여니까. 무상이니까. 근데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대출을 왕창 받아놓은 거야. 그리고 증여해요. 대출금 네가 갚아. 그럼 부담을 떠하는 거예요. 내가 토지를 증여로 취득했지만 대출금을 내가 갚아야 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매매랑 무슨 차이야 그게. 대출금 갚는 거나 매매대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부담이 붙어 있으면 이건 매매랑 유사하니까 받아라. 안 그러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대물 변제. 이건 뭘까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죠. 일부러 돈 안 갖고 토지 대신 줘버린다고 그러면 받으라 이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일부러 빚을 안 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판결도 받아야 돼요. 판결. 왜냐면 짜고 쳐요. 판결도. 만약에 판결 안 받는다 그러면 짜고 친다고. 짜고 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재판에
3번만 안 나가면 돼. 그럼 그냥 패소예요. 그럼 허가 안 받잖아. 일부러 소송해서 진다고요. 안 나가면 되니까 신경 끄고 그냥 나한테 소송 제기해. 나 안 나갈게. 패소. 허가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 받아. 사람들이 꽁수를 부리니까 증여 안 받는데 부담부 증여 받아야 되고 대물 변제는 토지로 대신 변제하는 거니까. 일부러 돈 안 갖고 토지 준다고요. 마찬가지 짜고 치니까 3번 안 나가서 재판에 치고 그냥 준다고 이렇게. 이것도 그런 것들. 그리고 허가 받는 거죠. 전국토가 아니라 허가구역. 허가구역에서.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뭐다? 허가구역 지정이다. 지정.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왜 받는 건데요? 뭘 막고자? 투기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1번의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지역을 보면 자, 파란색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구문에 따라서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5년 이내예요. 5년 단위로 한다. X. 5년으로 한다. X. 5년 이내. 보통 5년이지만 더 짧을 수도 있다고요. 5년 이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박스를 보니까 1번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고 2번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따로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원칙은 국장이고 예외는 시도지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서울, 경기도에 걸쳐 있다. 국장. 그리고 2번은 동일 시도 안의 일부다. 서울에서 노원구 일부다. 노원구다. 그러면 그때는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그렇게 하는 거죠.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국장. 딱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2번 동일 시도 안의 일부다. 동일 시도 안의 일부일 때는 시도지사. 1번과 2번이 따로따로 딱딱 정해진 거지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2번에서 예외가 있는 거지. 2번 동일 시도 안의 일부일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쭉 읽어보면 국가가 개발사업을 했대. 국가가. 그러면 개발사업을 해서 투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잖아. 국가.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국가가 개발사업을 해서 투기가 됐으니까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됐으니까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번에서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지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 이게 아니다. 1번, 2번은 따로따로 정해진 거다.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국장. 동일 시도 안의 일부다. 시도지사. 다만 그 경우에도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밑에 박스 밑에를 보시면 토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해서 밑에 박스를 보면 요런 지역이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 지역. 자, 1번 투기가 된대요. 그러면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보존하는 지역이에요? 개발하는 지역. 개발하려면 뭐부터 하죠? 계획부터 짜는 거예요. 계획 짜고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는 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거지. 강화가 되면은 제한이 강화가 되면 뭘 못 한다고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니까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계획을 짜고 2번 행위 제한이 완화돼서 그래서 개발하는 거다. 3번 개발해서 어떻게 투기가 되는 지역이다. 투기.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4가지. 계획 짜서 개발하는 거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이 완화되니까 개발해서 어떻게 투기가 되는 거다. 투기 우려 지역. 그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었죠? 옛날에 공법에 있을 때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X. 완화되는 지역. 투기랑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0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허가구역이 지정 절차가 있는데 방가로 1번 의견 청취 및 심의가 있어요. 심의를 동그라미 칠해놓고 심의 가로하고 반드시 거침. 요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심의는 처음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요. 그리고 재지정, 다시 지정할 때도 거쳐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허가구역을 축소, 해제하겠대요. 그때 이 심의라는 걸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심의 뒤에 우리가 반드시 거침 적어놨다고. 축소 해제 시에도 거쳐야죠. 그러면 반드시 거치니까 처음 지정하건 재지정하건 축소 해제하건 뭐하건 거쳐라. 심의는 됐고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장, 시도지사는 허가구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일 때죠.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렇게 되는 거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제, 축소 경우에도 동일 거치란 얘기잖아요. 재지정도 거쳐야 되는 거고 무조건 거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서 허가구역을 계속 다시 지정한대요. 재지정이죠. 그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어떻게 해라? 의견을 들어봐라. 의견을 미리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구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의견 청취예요. 국장은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그러면 국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다 아랫사람이에요. 다 얘기 들어봐야 돼. 국장은. 그러면 시도지사가 다시 지정할 때는요.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구수구청장이니까 그 사람 의견 청취 들어보는 거.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 들어보는 거다. 국장일 때는 둘 다 아랫사람, 시도지사일 때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아랫사람. 의견 청취니까. 높은 사람 얘기 들어보는 건 경청해야지. 그거는 청취가 아니라.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 들어보는 거. 그러면 이 재지정 시에 심의를 어떻게 거쳐라. 심의 전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심의를 생략하고 의견 청취가 들어가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심의 전에 의견 청취도 거치는 거라고요. 근데 의견 청취는 언제만? 재지정 시에만.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의견 청취는 재지정 시에만 있다. 처음 지정 시는 없다. 두 번째는 재지정 시 의견 청취 심의 전에 의견 청취다. 심의도 거쳐야 된다. 심의 생략이 아니라 심의가 빠지고 의견 청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하고 방가로 2번 공고 및 통지 동그라미 1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해라. 이런 내용을 공고하는 거고 해제, 축소 경우도 동일하고 다 절차가 똑같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국장은 이제 위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국장,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다 통지를 해주래요. 최종적으로 사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 하잖아요. 걔네들이 알려주는 건데 국장이 지정했으면 바로 가면 안 되죠. 단계가 있으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단계가 있으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고 직접 통지한다 X, 시도지사를 거쳐서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도지사는요 중간에 낀 사람이잖아. 시도지사는 그러면 중간에 낀 사람은 국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 통지해도 되죠. 어디 뭐 거치는 게 없잖아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런 단계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위 그리고 아래 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뭐 거치고 그럴 게 필요 없다. 나 중간에 낀 사람이니까. 우리 그래서 시도지사는 위, 아래 다 통지한다. 위, 아래, 위, 아래. EXID 적으면 된다. EXID. 시도지사가 EXID야. 위, 아래 다 통지하면 된다고. 국장일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지해주고 그렇게요. 시도지사는 EXID. 위, 아래, 위, 아래 하면 되지.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럼 3번. 공고 및 열람. 이렇게 개무시를 당할 줄 알았으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나? 말씀이 아니야. 경고야. 제가 뒤끝이 좀 안 좋아. 너무 그렇게 개무시하면 복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방거로 3번. 공고 및 열람. 자,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 또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국장이 이렇게 바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거였어요. 시도지사가 통지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알려주래요. 이게 등기할 때 필요해요. 허가증이. 또 등기할 때 허가증이 있어야 돼서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통지해주고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일 이상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라고요.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7일, 7자 동그라미고 공고, 공자 동그라미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거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하는 거. 15일간 열람이니까 열받아.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7공주. 15일간 열받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네. 15공주. 말이 안 되잖아. 말만 들어도 먹먹하잖아. 7공주도 사실 부담스러워. 바꿔서 나오면 이상하다 이거. 15공주는 이상하잖아. 7공주가 자연스럽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 옆에 적어놔야겠다. 15공주 X. 저 분명히 뒤끝이 있다 그랬어. 15공주 X 적어. 7공주였어. 됐고. 양그런 3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에서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해요. 처음 지정했으면 공고한 날부터 5일. 무슨 말이에요?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으란 얘기예요. 공고한 날 그날부터만 허가받고 그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05 이렇게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그렇게 하고. 근데 옆에 방가로 2번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요 즉시도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것도 재지정, 축소, 해제 시에는 즉시 효력 발생한다.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할 때 뭐 유동종 무효할 때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때도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효력 발생. 처음 지적은 05 그런 것만. 그리고 양가로 4번은 지정이 해제, 축소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아니면 요청 들어왔는데 그게 이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이한다 해요. 축소나 해제를 하이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의무 규정이다.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두는 건 이상하잖아. 하이한다. 축소, 해제, 하이한다. 의무 규정이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그거 이제 이게 허가구역 지정이고 허가죠. 허가. 토지거래 허가. 양가로 1번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 국장 X, 시도지사 X. 국장, 시도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정권자지. 지정권자지 허가권자가 아니잖아.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이다. 양가로 2번 허가 대상 권리. 첫 번째 줄에 소유권만 X, 소유권, 지상권. 그렇게. 그리고 공동 신청하는 거고 사전 허가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공동 신청, 사전 허가. 그렇게요. 됐고. 양구로 3번 허가 신청에 공동 신청 나오죠? 그 옆에 사전 허가도 적어두면 되겠네. 공동 신청하는 거고 사전 허가다. 사전 허가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를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내는 건데요. 104페이지에서 허가 신청서 기지사항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6번과 7번 두 가지만 좀 별표를 칠해주세요.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 두 가지를 허가 신청서에 꼭 적어 놓으래요. 그래야 이게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신고사항 중에 두 가지가 추가된 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뭔가 계획들을 적어 넣어. 이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럽다고. 그냥 토지를 사고서 이거 땅값이 오르겠지. 이걸 바라기가 좀 뭐하잖아요. 계획을 적어놔야 돼.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또 자금을 어떻게 땡겨올지를 다 적어놓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적게 되면은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또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6번, 7번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 두 가지가 허가 신청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는 입주 계획인데 그건 주택이니까 주택일 때는 입주 그런 게 있었고 그거 제가 설명 안 드렸나요? 안 드렸네요. 잠깐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앞에 잠깐만 가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올해 9월 말 10월 초에 신설된 게 있어갖고 올해 안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어디냐면 92페이지에서 앞으로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신고사항.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 신고서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이래요. 그러니까 투기를 막고자 이제 파리 대책으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투기를 막고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데 3억 이상이다 거래 가격이. 그러면 두 가지가 신고사항으로 또 추가가 돼요. 그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그거죠. 이런 계획들을 적어놓게 되면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요. 투기를 막는 효과가. 괜히 막 사는 것, 나 이거 투기 때문에 사는 거 이렇게 말하기 뭐하잖아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적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적어놓게 되면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이고 모든 주택이 아니었어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이고 또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도 아니에요.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일 때 그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 신고 사항이다. 그때만.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받을 때 그땐 또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헷갈리면 안 되겠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나왔던 거고 토지 거래 허가일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이랑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이렇게요. 헷갈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104페이지에서 허가 신청서에 6번, 7번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6번, 7번이. 좀 쉬셨다가요. 힘드시니까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